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사기 민법 총칙 사례 27번 사례를 분석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27번 문제는 20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법의 쟁점을 주된 논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죠. 상인인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 판매로 인한 4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상인이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직관적으로 이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비록 상사 채권으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상법 64조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시효 기간보다 더 단기간의 시효 기간을 정한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시효 기간을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상인이 공급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멸시효 기간 3년.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 사실관계 1번을 봅니다.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15년 4월 1일이었으나 갑과 을은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약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효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효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했을 때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 184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 184조가 머릿속에 스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법 184조에 따르면은 시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멸시 완성을 어렵게 만드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4조에 따르면 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약정은 이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을은 경제적으로 형평이 어려워져 2015년 4월 1일에 갑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해 주지 못하였다. 갑이 물품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8년 12월 1일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유일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매도를 하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결과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채권자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재산의 처분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회행위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자는 이 매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같은 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2019년 5월 1일 병을 상대로 을과 병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게 사행위 취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요거는 이제 원상회복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합니다. 사행위 취소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위 청구에 대해서 병은 갑의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자, 피고인 병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병의 주장에 대해서 채권자인 갑은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물품 대금 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병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갑의 주장은 두 가지죠. 시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으니까 그 합의에 따르면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그 다음에 설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병이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의 병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과 논거를 기재를 하시오. 그리고 배점은 1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먼저 당사자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사례 27번. 민법 총칙 사례 27번. 자, 당사자 구조 등 요거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원고는 채권자인 갑이죠. 갑이 피고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자, 갑은 을의 채권자이죠. 을의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피보전 채권은 물품 대금 채권입니다. 대금 채권.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여기 피고가 을이 아니라 피고가 병이죠. 병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사행 취소 청구의 상대방이면서 을로부터의 매수인이죠. 을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을로부터의 매수인. 사행위로서 을과 병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해라 라고 갑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병은 채권자 취소의 기초가 되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자 취소 소송의 기초가 되는 채권,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다투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효 기간 연장 합의로 인해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시효 기간 연장 합의. 이것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병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법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병은 소멸시효 원용권자가 아니다. 설사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원용권이 없다. 원용권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병이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계 및 쟁점 쪽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답안이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죠. 자, 이게 배점이 15점짜리면은 두 갈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거를 서술을 하면은 될 텐데, 논거에서는 쟁점이 항상 당사자의 주장 속에 쟁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피고인 병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문제가 되는 그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먼저 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먼저 서술한다. 시효 완성 시점, 이거를 이제 먼저 서술을 하고요. 그러면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하고 변제기를 얘기를 하면은 되겠죠. 변제기는 15년 4월 1일이 변제기니까 이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18년 4월 1일이 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병이 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문제는 이 갑이한 재항변들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갑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르면은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 합의의 효력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요거 얘기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조문 184조 2항이죠. 요거 이제 언급을 하고 이 규정의 성격이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을 밝혀서 소멸시효 기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멸시효 원용권이 병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원용권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소멸시효 원용권자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원용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용권자 권자 여부 판단의 기준 요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서 직접 법률상 이익을 누리는 자가 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 이 상대방이 피보존 채권에 관해서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되려면은 피보존 채권의 소멸로 인해서 직접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피보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은 피보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수익자인 병은 자기가 취득한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의 시효 소멸에 직접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다. 그래서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자다라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법원의 조치. 그래서 여러분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는 피보존 채권의 전부 문제는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거들을 제시를 하고 결론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론은 갑의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결론이 이제 작성이 되시면 되겠죠. 자, 시범 답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답안. 우선 이제 결론은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고요. 자, 이유 부분, 논거 부분에서 먼저 쟁점을 제시를 하는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소멸시효 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 두 번째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논점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다 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제 시범 답안에서는 1번에 이제 법리 관련한 서술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 적용 사안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법리가 이제 서술이 된 것이고 2번이 적용 파트가 될 겁니다. 자, 법리에서는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갑과 을의 합의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184조 2항을 얘기를 하고요. 자,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다. 자, 갑의 물품 대금 채권은 변제기인 15년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8년 4월 1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갑의 사행위 취소 소송 제기 당시에는 이미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병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1번 부분이 법리 서술이 되고요. 1번 부분이 법리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분이 적용 파트가 될 겁니다. 자, 법리 서술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 완성했다는 권리 소멸에 의해서 직접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용권자는 소멸시효 완성했다는 권리 소멸에 의해서 직접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 얘가 이제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피보존 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서 직접 이해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점득자는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게 되는 직접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한다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도 얘기를 해줍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병은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이며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존 채권인데 병은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직접 수익자이기 때문에 병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타당하다. 그래서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례 27번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배점이 15점짜리인 문제는 좀 가볍게 서술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시간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논증하는 답안이 변호사 시험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서술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27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